예, 이어서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시장의 이슈와 해당되는 또 관심 기업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파버나인이라는 기업 조금 생소한데요.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아라F의 이재준 대표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정경민 변리사님, 파버나인이 급등하고 변동성이 큰데 어떤 회사예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파버나인은 1997년도 설립한 회사고요. 알루미늄 소재 부문에서 이제 표면 처리 전문 기업입니다. 2014년 8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였고요. 20년 이상 이제 알루미늄 재질 부품의 표면 처리를 수행해서 축적한 기술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형 가전기기, 의료기기, 디지털 사이니지, 생활건강, 가전용 부품 등의 제품 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중입니다. 현재 표면 처리 산업 분야에서는 국내 선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 이슈가 된 것은 자동차나 폴더블에 적용 가능한 핵심 광학 부품. 이게 이제 메타버스에도 적용되고, 이건 자회사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죠. 네, 나노종합기술원, 줄이면 나노종기원과 파버나인의 자회사인 파버나인 코리아가 이제 어저께죠, 선격자 편광판 공동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편광판이라는 것이 여기서 처음 이제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편광판은 이제 아주 오래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빛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성분 중에 원하는 성분만 통과시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편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로 접하실 수 있는 부분은 3D 영화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3D 영화관에서 저희가 이제 고글에서 두 가지 영상을 이제 시간 격차로 여러 개 보여주면서 그 중에서 성분에 따라서 좌완과 우완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걸 이제 3D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 우리가 이제 흔히 보일 수 있는 편광 기술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화면에도 이제 편광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LCD 모니터는 이제 2장, 이제 OLED 같은 경우에는 1장 편광판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제 선격자 편광판은 금속 나노선을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해서 편광 효과를 얻는 광학 소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도 이제 있었던데, 기존에는 이제 폴리비닐 알코올막, PBA막에다가 요오드를 흡착시켜서 잡아 늘려서 만들었다라면은 이건 이제 금속을 이제 해서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내열성, 투과율이 좀 더 높고 더 얇다는 장점이 있어서요. 이제는 폴더블 폰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메타버스용 디스플레이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분야가 굵직한 게 이제 몇 개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재준 대표님, 키오스크 관련주로도 파버나인이, 그러니까 키오스크는 무인 결제 단말기 이런 거잖아요. 네, 키오스크 관련주로도 언급이 됩니까? 네, 파버나인이 삼성전자와 이제 오랜 관계 우호적인 협력사로 현재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무인 단말기 중에 키오스크의 그 스마트 사이니지라는 이제 관련 이 외관 부품을 현재 단독 공급하고 있는데, 과거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에 무인 단말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 표면 처리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 프리미엄 제품에 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ASP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지면서 이 수익성, 매출액 부분에서도 좀 개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키오스크 관련주라고 하면은 바로 이 자동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매장에서도 현재 무인 단말기가 현재 설치가 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식당이나 카페, 약국, 편의점, 마트 등 같은 이 키오스크를 국내에서 현재 사용하는 곳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5% 인상을 하면서 주요 사업장에서도 이 자동화 기기에 대한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키오스크 관련주로도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TV나 디스플레이 이런 이제 외장 파트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또 이제 키오스크 무인 결제가 있고요. 또 의료기기 쪽도 있네요. 네, 의료기기 쪽도 있는데요. 이 초음파 진단기랑 디지털 엑스레이 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현재 그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표면 처리 아노다이징이라는 표면 처리를 통해 가지고 장식성과 항균 기능이 첨가된 알루미늄 소재 외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매출의 비중으로 했을 때 24.5%, 21년 3분기까지 그 누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19.1%에서 의료기기 매출 비중 현재 매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IT, 의료기기, 부품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얘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만큼 실적이 나오고 있느냐인데요, 이재준 대표님. 네.
20년 실적은 1,417억, 영업이익이 81억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상치로는 1,26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비중을 3분기 누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TV 쪽 관련해서 49%고 의료기기가 19%, 그리고 글로벌사랑 생활가전, 그 내외장재 쪽으로 봤었을 때 약 3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과 20년 체계 우호 협력사로 기간을 현재 관계를 맺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솔벤더 체제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TV 매출 관련해서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비대면에 대한 활동이 증가로 인해서 이 내부에서 TV에 대한 소비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TV 쪽 그 제품 매출이 증가를 했죠. 삼성 쪽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관련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이 TV나 이 의료기기나 했었을 때 이 외관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글로벌 TV 판매 수량 대비 프레임이 납품 점유율이 현재 0.3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50인치 이상 TV에서 납품 프레임 점유율은 현재 0.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외관 제품이나 의료기기 생활가전 엔드유저는 결국 삼성전자를 통해 현재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매출이 지난해는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들이 추적을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컨센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지난해죠. 1,260억 매출에 59억 영업이익.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전년도에는 1,400억 매출에 2021년에는 1,200억 매출. 이익은 80억, 60억 정도 나와서 네, 따박따박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막 돈 되는 그런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신사업을 막 하려고 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변리사님, 특허 좀 체크해야죠. 예, 1998년도에 특허 출원을 처음 시작해가지고요. 네. 현재 검색되는 건은 총 90건, 등록된 건은 52건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77% 정도 하고 있고요. 2009년에 이제 14건에 가장 많은 특허 출원 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LED, OLED 위주로 특허 출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제 기술 분야 출원들을 확인했을 때는 이제 역시 쓰레기와 광학 장치 구조적 결합 기술 분야와 3D 입체 광학 요소 분야에 다수 출원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쪽에서 강점이 있는, 본인들도 강점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이제 이슈가 됐던 편광자 관련해서도 총 13건의 등록 특허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등록된 이제 선격자 편광판 특허는 2012년도에 등록이 되었는데 LCD에 적용되는 이제 편광판에 대한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2012년 특허다 보니까 이번에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기술과는 거리가 조금 있는 특허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가 부분 마지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기대감, 지금 얘기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어제 장중에 급등, 윗꼬리도 꽤 달았고, 거래 실렸고, 변동성은 상당히 크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수급하고 주가 좀 체크해 주세요, 대표님. 네, 전일 그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요. 네. 1,35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5,400원에서 5,900원 사이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서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 비중이 이제 극히 한 0.5%대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8월 6일부터 신한금융투자와 자사주 신탁 체결을 했습니다. 주가 안정화를 위해서 15억 물량을 체결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3개월 동안 이 약 31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10억 정도 물량을 다 현재 자사주로 취득을 한 상태고요. 예. 2월 7일로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략 4,700원에서 4,800원 선에서 평균 매수 단가, 자사주 취득 단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500원 선은 약간 바닥권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동 평균선 자체가 수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상방으로 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시총도 현재 700억 수준입니다. 매출이 네. 1,300억에서 지금 1,300억 수준인데 시총이 700억이라면 밸류에이션 매력도 보이고요. 다만 전일에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주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켓 주민 오늘은 파버나인이라는 기업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RIFA 이재준 대표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